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쭉 보는 거야. 집합에 대해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처럼 계산해 줄 수가 있을 텐데 그 연산 방법에 대해서 또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야. 총 4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4가지를 보는 거야. 첫 번째는 합집합. 두 개의 집합을 합하겠다는 거죠. 합한 결과물도 집합이니까 그래서 합집합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 이렇게 4가지가 있어. 4가지를 오늘 하는 것만 연습하고 각각에 대한 성질만 익숙하게 만들면 끝인 거야. 이제 여기에 대한 활용은 각자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합집합이야. 말 그대로 합하겠다는 거지. 두 개에 대한 집합을 이렇게 표시해 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어. 보여?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2, 3, 4가 있어.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본다면 1, 2, 3인데 2, 3은 여기 공통되잖아요. 그치? 네. 그렇다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의 공통된 부분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 안에 2, 3이 들어갈 거고. 맞니? 그렇다면 지금 A라는 구간은 집합은 이러한 공간과 그 다음 이러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2개 공간으로. 네. 맞니? 따라서 하나에 2, 3이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이쪽 반달 모양에는 1이 들어가 있겠죠. 네. 이해되니? 따라서 B도 마찬가지 성질로 4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 있게 될 거라고. 이해되니? 네. 그래서 다음처럼 표시를 하게 되는데 합집합은 말 그대로 합할 거니까 너도 인정할 거고 너도 인정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다 뭐야? 1, 2, 3, 4가 모두 이 합집합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X는 A에 속해 있어도 되고 또는 B에 속해 있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는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다. 합집합은. 그 다음에 기호로는 서로 합한다의 그 유니온이라는 거 알아요? 결합하다. 유니온. 유니온. 네, 이 U자를 따와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치 컵 모양이죠. 그래서 보통 A 컵 B라고 하기도 하고 A 합집합 B라고 하기도 하고 뭐 A 합 B라고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집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음처럼 되어져 있으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교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이 교차되는 부분 어디야? 이 부분이죠. 네. 다시 말하면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그런 애들 따로 묶어놓은 것을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집합이 A에도 속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B에도 속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합쳐지게 되죠. 이해할 수 있겠니? 네. 그리고 얘는 합집합과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얘는 이거에 반대 기호를 사용하게 돼. 컵 모양이었으면 그걸 지금 엎어놨다 생각해주면 돼. 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마치 모양이다. 그래서 모자 모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A 캡 B라고 불려지기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부분은 연산의 성질은 아니고 교집합이 나서 거기서 딸려져 있는 것인데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뭐야? 그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공통된 소인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통된 소인수가 없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라면 1밖에 없는. 그렇지? 네. 그런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완전히 지금 동떨어져 있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한번 봅시다. 성질들을 보는 거야. 봐봐. A라는 집합이 있고 공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은 1, 2, 3인데 네.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네. 그럼 두 개를 더했어.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
A 1, 2, 3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 같은 공통된 부분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공통된 부분. 당연히 없겠죠. 공통된 부분도. 네. 이해되니? 2번 성질 잠깐 볼까? A랑 A를 합했어. A가 1, 2, 3인데 A랑 A를 합쳤어. 그럼 뭐가 되는 걸까? 1, 2, 3에 1, 2, 3인데 주목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죠? 그래서 다음처럼. 뭐 이것도 당연한 말이겠죠. 공통된 부분도 당연히. 네. 그 다음 볼까요? 봐봐. 이것도 좀 기억해 둘 만해.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야. 합하면 A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 그치? 네. A는 이 부분이고 네. 이걸 합치면 아. A가 나오는 거야. 그치? 마치 A 교집합 B가 여기에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죠? 괜찮아? 다시 얘는 뭘까? 다시 한번 봐보자. A가 있고 B가 있어. A 합집합 B는 여기죠. 네. 네. 맞아? 그리고 A는 요만큼이야. 그런데 교집합이면 중복돼 있는,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지. 네. 어디야? A죠. 맞니? 그래서 마찬가지 A 합집합 B가 여기에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돼? 네.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돼. 괜찮아? 이 밑에 말들은 어때? 좀 이해가 될까? A 합집합 B에 A가 포함된다. 맞니? 지금 A 합집합 B가 여기잖아. 아, 네, 네, 네. A 합집. A 합집합 B가 요만큼 요 땅콩 모양이잖아. 네. 거기에 A가 포함되어 있냐고.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져 있죠. 네. 이 말은 어때? A. A 합집합 B에 B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 네. 맞아. 이 말은 어때? A 교집합 B는 A 교집.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A 교집합 아. B는 여기잖아. 네. 이게 A에 포함되어 있냐고.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때? A 교집합 B가 B도 포함되어 있냐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네. 당연한 말인 거야. 네. 괜찮아?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봐봐. 만약에 합집합 교집합이 아니라 A와 B 자체가 다음 같은 포함 관계가 있어. 그럼 B가 더 크고 A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네. A 합집합 B는 뭘까? B야. 그치? 네. 이해되니? A 교집합 B는 뭐야? A. A야. 그래서 서로 간에 부분 집합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는 합집합을 했을 때는 큰 놈이 나오고 교집합을 했을 때는 작은 놈이 나와. 알겠죠? 네. 또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A 합집합 B가 B 또는 A 교집합 B가 A야? 그렇다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겠네? 그렇죠? 합집합이 큰 거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놈을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한 놈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갖게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B의 부분 집합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것 좀 필기 좀 하고 갑시다. 필기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봅시다. 뭐 밑에 있는 그림들은 그렇고 이번엔 여집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집합은 남을 여자야. 여가 시간 할 때 그 여자. 그래서 남은 부분이란 얘기는 뭐에 대한 남은 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는 것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은 어떠한 상황 내에서 가장 큰 집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덕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고덕중 전체, 뭐 배제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배제중이 바로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거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여집합은 그 전체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집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처럼 전체 집합 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네. 이것을 여집합이라고 할 거고 네. 여기에 C를 이렇게 떼내어 둘 거야. A, C 아니고 A 위에다가 C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는 여집합의 의미를 갖게 돼. 그렇다면 봐봐. 이 벤 다이어그램도 이해가 됐으면 이 조건지시법도 한번 봐봐.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는 애들은 전체 집합에는 속해져 있는데 A에는 속해져 있지가 않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할 거야. 네. 뭐 예를 들자면 U가 1, 2, 3, 4야. 그런데 A가 1, 2, 3이야.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겠어? 4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차집합은 빼는 거야. 기호로는 이렇게 A 빼기 B를 사용을 할 거고 네. A를 기준이야. 항상 앞에 것이 기준이야. 네. 앞에 거에서 B만큼을 빼는 거야. 네. 이해되니? B만큼을 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요만큼만 날아가는 거죠. 네. 이해돼? 따라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은 딱 요만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설명하면 다음처럼 X라는 원소는 A에는 들어가 있는데 B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 네.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거기다 좀 적어놔. A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A 합집합 B 이 땅콩 모양 보여? 이 땅콩 모양에서 B를 전체를 뺐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이해될까요? 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성질들을 그렇죠. 한번 연습해 볼까 그래.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어. 네. B라는 집합은 1, 2야. 그럼 A-B는 뭘까? 3. 3만 있는 거야. 네. 이해돼? 네. 얘가 1, 2, 3이야. 그럼 A-B는 뭘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 네. 알겠지? 1, 2, 3, 4야. 5까지 할까? 1, 2, 3, 4, 5야. 네. A-B는 4는 아니지. 공집합. 아니 뭐 잠깐만 마이너스가 나와. 공집합이야. 항상 앞에 것이 기준이야. 앞에 거에서 B가 다 지워버리고 남은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거야. 네. 아. A는 1, 2, 3인데 1, 2, 3, 4, 5를 가지고서 지워버렸어. 네. 그럼 A에서 남은 건 뭐가 있냐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니? 네. 만약에 이번엔 B라는 집합이 3, 4, 5야. 네. 그렇다면 1, 2, 3에서 3, 4, 5를 가지고서 지우게 되면 남는 것은 1, 2만 남죠. 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좀 볼까요? 약자는 이렇고 이 부분 잠깐 봅시다. A 합집합 U는 U고 A 교집합 U는 A다. 당연하지. 왜냐면 U 안에 A가 포함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네. 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서로 다르죠. 네. 얘는 A가 기준이고 얘는 B가 기준이고 네. A에서 남은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거고 B에서 남은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거니까. 네. 괜찮니?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어때? 뭐 여기는 식을 볼까요? A 여집합? A 여집합은 이 그림이었잖아. 그치? 네. 그렇다면 전체에서 A를 제외한. A를 빼버린 거니까 그치? U에서 A를 뺐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네. 괜찮니? 네. 뭐 요러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질들 한번 좀 보죠. 잠깐 봐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네.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봐. 네. 외우는 게 아니어서 그래. A 합집합, A 여집합은 U다. 그쵸? A랑 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쳤어.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렇죠. 나 자신과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공통 부분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체의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나머지는 전체죠.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은 전체인 거죠. 네. 여집합의 여집합, 나머지의 나머지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마찬가지. 뭐 이런 계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네. 플러스 5가 되는 듯한. 네. A 여집합은 U-A건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 5번에다 별표 좀 쳐놓을까요? 5번은 A 차집합 B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A 차집합 B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는 아까 여기까지도 말씀드렸었고 네. 여기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괜찮아? 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A에서 교집합을 뺀 것과 똑같고 아니면 전체 땅콩 모양 합집합에서 B를 뺀 것과 똑같다 그랬었어. 네. 그런데 얘는 이거랑도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A 빼기 B는 A 교집합 B 여집합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A 교 B 여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 이쪽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결론은 암기를 해야 돼서 그래. A교 B요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A교 B요. A교 B요. A교 B요. 봐봐. A 빼기 B는 A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거에는 여집합이 붙어. A 차집합 B는 A교 B요. A 차집합 B는 A교 B요. 알겠죠? 이것까지는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우리가 한번 볼까? 봐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보자. 봐봐. 차집합 교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앞에 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앞에 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거 있는 여집합이야. 그렇다면 뒤에 있는 얘가 왜 드우와 성립하는지 보자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보자. 앞에 건 그대로 내려오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거에는 여집합을 붙여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얘는 비여집합에 자기 자신. 교집합 A가 되는 거니까 네.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네. 따라서 얘는 A교 B여가 되면서 얘랑 같은 의미를 갖게 되죠. 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얘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얘는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생각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가장 수월해.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이 나왔을 때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바꾸는 과정이 바로 A교 B여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연장선인데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5가지와 다음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봐봐. 아까 했었던 내용이에요. B가 더 커. 네. 알겠지? 서로 포함관계야. 네. 합집합은 큰 거 나온다고. 네. 교집합은 작은 거 나온다고.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추가되는 것들인데요. 이 조만한 놈에서 큰 놈을 빼버렸어. 아예 통째로 다 긁어냈다라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남은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해되니? 네. 따라서 빈털터리가 됐어. 공집합인 거죠. 네.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전체 집합이 있으면 B에 대한 나머지 있죠? B에 대한 나머지가 이 부분, 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보자. 네. 여기 겹치니까 여긴 지우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나머지 보자. A에 대한 나머지는 요만큼이야. 네. 맞니? 누가 더 커? A에 대한 나머지가 더 크지. 네. 그래서 여집합을 씌우면 위치가 바뀌게 된다.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집합을 씌우잖아.
그렇다면 위치가 바뀌게 된다고. 어. 입 벌리는 방향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 여집합의 합집합 B는 얘는 U가 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방금 요 파란색 부분 보이죠? 이 파란색 부분이 A의 여집합이었어. 네. 근데 거기에다가 B를 더한 거야. 거기에다가 B를 더했어. 그렇다면 지금 색칠해 있는 부분은 전체죠. 네. 그래서 작은 놈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B를 하면 U가 된다. 네. 알겠지? 작은 놈의 여집합이어야 돼. 네. 그 다음 2번도 얘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을 때 네. A 빼기 B가 A에서 B를 뺐어. 그리고 A에서 남은 건 뭐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왜냐면 A 빼기 B라는 게 네.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였었잖아. 네. 근데 서로소 관계에서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죠. 네. 따라서 빼봤자 뭐다? A가. 그냥 A다. 되니? 이 그림을 보고서 얘를 떠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식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네. B 빼기 A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고요. 여집합이 있으면 B에 대한 나머지가 이만큼이잖아. 네. 맞니? B 나머지에 B의 여집합에 A가 포함되어 있다. 네. 뭐 얘도 지금 같은 원리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지금 뭐 기본적인 성질들 뿐만 아니라 다음 중 옳은 것은 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지? 여기 더 추가한 다음에 아까 위에 있던 내용이야. 다시 한번 보자. A 빼기 B는 뭐랑 똑같다고? A 교 B요. 아, 네. 알겠지? 두 번째 얘는 또 뭐랑 똑같다고?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 그 다음에 또 뭐랑 똑같다고?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거.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자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섯 가지는 꼭 다섯 가지,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알겠죠? 괜찮아? 네. 네. 각자 뭐 아무 빈 공간이나 상관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를 한 번씩만 좀 더 적어 봅시다. 어느 빈 공간이든 상관없어요. 더 적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봅시다.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해보죠.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물론 틀리는 친구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1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A는 357 원소날법이죠. 네. 근데 B가 다음처럼 주어졌으면 B도 원소날법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아,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하는 거야. 불러봐. 뭐 있어? 5, 6, 7, 7, 8, C도 마찬가지. 1, 1, 2, 3, 4, 6, 12. 해봅시다. 소괄호 있다. 똑같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B 합집합 C. 불러봐. 다 합치는 거야. 5, 6, 7, 8. 8. 1, 2, 3, 4, 6, 12. 근데 6이 괜찮아? 중복되는 원소 3번만 적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 네. 그 다음에 A와의 교집합이야. 네. 그치?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 3, 5, 7. 다 들어가 있네? 이해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네. 잠깐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좀 쉽게. A 교집합 B는? 저거죠. A 교집합 57. B는? 5, 7? A 교집합 B. 아, 교집합. 3, 5, 7, 6, 8. 뭐 있어? 잠깐만 아니네. A 교집합 B. A와 B 교집합. 5, 7. 이거 뭐야, 5, 7. 맞아? 다시. A 교집합 C는? 일단 3. 없어요. 공제파.
3 3 3만 넘죠. 3 무슨 말인지 몰라? 3 했는데 좀 3 그 다음에 두 놈을 합해보면 4, 5 7 괜찮아? 네 시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래? 똑같네? 내가 지금 뭐 한 거 같아? 저거도 그냥 똑같다. 응. 그럼 위아래는 서로 무슨 관계? 어떻게 돼서 밑으로 변형이 된 거 같아? 봐봐.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된 거지? 뭔가 변형이 된 거 같은데. 아 그거 아닌가요? 그 살짝 그 분배 법칙 비슷한 거. 응, 맞아요. 분배 법칙처럼. A 교집합이 얘 한 번 만나고 얘 한 번 만나고 합집합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네들은 교환 법칙도 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됩니다. 물론 결합 법칙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야. 다음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오케이 1, 2, 3, 4, 5, 6, 7, 8, 9, 10, 11 좋아서 머릿속에 저장해놓고 이러지 말고 적어. 몇 초나 걸린다고. 1 2 3 4 6 이렇게 적고 시작하자고. 그 다음에 짝수래. 짝수 뭐 있어? 2 4 6 8 10 그다음 괜찮아? 내가 중괄호까지는 칠한 얘기 안 할게. 어차피 우리가 문제풀이 하려고 적는 거니까. 네. 3의 배수. 3 6 9 12 그 다음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 한번 해보는 거야. 계산해 봅시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는 뭐야? 2, 3, 4 A 합집합 B가 2, 3 3, 4 4, 6 6, 8 8, 9, 10 12 10, 12 이렇게 있는데 네. 얘네에 대한 여집합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해보자. 2, 3, 4, 6, 8, 9, 10, 12 따라서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 7 11 1, 5, 7, 11 11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다시 너희들 연습을 조금 더 해보자. A 여집합 불러봐. A 여집합 B요 1, 3, 5, 7, 9, 11 괜찮아? 네. B의 여집합 불러봐. 3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야. 1, 2, 4, 5, 7, 8, 10, 11 괜찮아? 네.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봐봐. 6 맞아 얘에 대한 교집합 1, 5, 7, 10 1, 5 5, 7 7, 11 11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 너도 1, 5, 7, 11? 야나도? 그렇다면 뭐야? 얘랑 얘는 서로 어떻다? 같다 같다. 얘도 마치 분배 법칙처럼 C가 각자 위로 올라가는데 네. 대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 수학자 이름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야, 짐작해 보건대 A 교집합 B를 구해서 여집합을 구해도 되겠지만 얘는 뭐랑 똑같을 것이다. A 여집합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합집합 B의 B의 여집합과 똑같아. 네. 알겠죠? 이건 뭐 각자 구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걸 활용하시든 이걸 활용하시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해봅시다. 3번 3번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A 여집합 차집합 B 좀 헷갈리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빼도 돼. 네. A 여집합에
교집합에 네. B의 여집합 기억나? 얘는 얘랑 똑같다. 네. 맞니? 그 다음에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얘랑 똑같다. 네. 그럼 결국에는 1번과 3번은 같다. 같은 문제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4번도 4번 아까 혹시 잠깐 봤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B. 아. 기억 안 나면 해보는 거야. 얘기. 아이고. 우선 차집합이 잘 떠오르지가 않으면 앞에 거 그대로 네.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랑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네. B의 여집합에 교집합 A, 네. A 교 B 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A-B와 똑같습니다. 응?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까 여기 했었잖아, 여기. 아. 그지? 몰라도 된다. 왜냐면 우리 충분히 유도할 수 있으니까. 네. 그지? 네. 실제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이런 관계에서 바꿔주면 되니까. 네. 서로소인 건 뭐야? 공통된 게 없어야 된다고?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불러봐. 자, 그럼 소수야. 0. 얼마가 아니라 소수. 불러봐. 2, 2, 3, 5, 7. 7. 그다음에 나. 그렇다면 A와 B는 서로소입니까? 네. 그렇죠.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서로소 맞습니다. 10의 양의 합수 뭐 있죠? 1, 2, 5, 10. 서로소입니까? 아니죠. 공통된 놈이 있네. 2, 5. 그렇죠? 1에서 10까지는 짝수. 2, 4, 6, 8. 서로소입니까? 아니네. 4의 배수. 4, 8. 끝이네. 네. 그쵸? 4, 8. 아니네. 4, 8, 12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지, 얘네들도. 네. 그쵸? 서로소입니까? 네. 그렇네. 공통된 부분이 없네. 네. 그쵸? 따라서 해도 서로소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서로소는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계속 해야죠. A와 B가 서로소다. 4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첫 번째. 그 A-B는 A-B는 A. B는 A다. A. B-A는 A. 아니 B. B다. 그 다음 B. 여집. A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파이. 아니 B의 여집. B의 여집합에. B는 어디에? A의 여집합. 여집합에. 알겠지? 네. 서로소인 것들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죠.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네. 우선은 U가 있고 A가 B가 있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말고 이런 문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U와 A와 B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U로 만들어진 벤 다이어그램은 우선 기본적인 벤 다이어그램은 딱 이거고 네. 얘네들은 공간이 4개 공간으로 나뉘어. 첫 번째 이쪽 호박씨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쪽 반달, 물론 이쪽도 반달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바탕화면. 알겠지? 네. 지금서부터 이 4개의 공간에 적절한 값들을 적어줄 거야. 알겠죠? 네. 괜찮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 합집합 B가 뭐였지? 이 땅콩 모양이라고. 네. 땅콩 모양의 여집합이야. 얘가 바로 뭐야? 바탕화면이죠. 아하. 네. 2. 2. A 교집합 B는 5, 8이래. 네. 그럼 저기 호박씨 모양이 5, 8. 네. A 빼기 B. 여기가 1, 6, 7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다면 9 이하의 자연수, 1에서부터 9까지의 자연수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쪽 B쪽 반달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네. 불러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1, 2, 3 여기 있겠다. 그쵸? 네.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집합 B를 구하세요. 3, 4, 9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집합 B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3, 4뿐만 아니라 5, 8도 그거 포함해서. 포함하셔야죠. 이해되시겠죠? 네.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봅시다. 집합 A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 A 교집합 B가 2랑 5가 있대.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 A 교집합 B가 2랑 5라는 얘기는 A에도 2, 5가 있어야 되는 거고 B에도 2, 5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아. B에도 2, 5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2고 얘가 5이던가 아니요, 반대로. 또는 얘가 5고 얘가 2라든가. 네. 따라서 첫 번째 상황이라면 A 값은 1 네. 맞니? 두 번째 상황이라면 A 값은 안 되네? 맞아? 왜? 여기서는 A 값이 4인데 그쵸? 네. 근데 여기 값은 성립하지가 않잖아. 네. 따라서 불가능해. 그래서 결국에 A 값은 1이다. 한번 확인해 볼까? A에다 1 넣어봅시다. A 값은 2, 3, 5가 되는 거고 B는 2, 4, 5가 되는 거네. 그래서 교집합 B가 맞네. A가 1. 네. 이해되니? 또는 저는 A란 집합이 먼저 보였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5. 따라서 A제곱 값이 1이니까 첫 번째 A가 1일 때와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다 비교해 보는 거야. A가 1이라면 A라는 집합은 2, 3, 5. B라는 집합은 2, 4, 5. 맞죠? 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는 2, 3, 5. 5. B면 0. 0, 4, 1. 1. 아니네. 성립하지가 않네. 그래서 A가 1. 이렇게 찾아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뭐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확인 체크도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직접 한번 해보시고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와 B 중에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찾으세요. 봅시다. 1번 U의 여집합은 없어요. 그걸 뭐라 불러 그래서 공집합. 공집합. 그럼 A와 공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 오히려 A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A의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항상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A와 집합 B 땅콩 모양이잖아. 네. 땅콩이 A에 포함 미친 거 아니야? 반대여야지. 네. A 합집합이 훨씬 큰데. A 교집합 B는 B에 포함되냐? 얘는 B에 들어가 있냐? 그렇죠. B에 들어가 있죠. 맞는 말. U 교집합 B의 여집합? U는 모든 집합과 부분 집합 관계를 갖고 있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얘와 얘도 서로 무슨 관계야? 부분 집합 관계야? 네. 교집합일 때는 큰 거 나와 작은 거 나와? 아니 작은 거. 작은 거 나오죠. U가 있고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네. U와 B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네. 작은 거 나와야죠. 공통된 부분이니까. 따라서 B가 아니라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네. 네. 비나오는 거 맞죠? 네? 비나오는 거 맞죠? 아니지. 비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아니요. U가 있고 B의 여집합이 있어. 네. U랑 B의 여집합을 공통 부분은 비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시면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된다. 네. 이해되시겠어요? 혹시 뭐 이거랑 헷갈렸을까요? 그렇죠. U에서 B 여집합을 빼면 그때는 B만 남는 건 맞죠? 봅시다. U가 짬밥이지. 지금 A 합 집합 B U는 전체 집합인데 그렇죠? 네. 넘어가 봅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거죠. 네.
A가 더 크대 이번엔. 네. 봅시다. 교집합은 큰 거 나와 작은 거 나와. 부분집합 관계일 때는 작은 거 나와. 그래서 맞네. 그쵸? 네. 합집합은 큰 거 나와 작은 거 나와. 큰 큰 거 나와. 아야 씨. 뭐 하는 거야 너.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아니죠. 이 타이어가 남네. 그쵸? 틀렸고. A 여집합 합집합 B는 U다. 아니죠. 작은 놈의 여집합에다가 A를 합치면 그때 전체가 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여집합을 취하면 방향이 바뀌죠. 네. 맞습니까? 네. 괜찮아? 얘도 틀렸네요. 괜찮니? 네. 네.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8번 문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잠깐 보죠. 우리가 앞에서 사실 했던 내용이에요. 잠깐 볼게요. A, B, C, D가 있고 B가 D 이래 이렇게 됐을 때 네. A 교집합 X가 X다. 이거 보는 순간 머릿속에 얘가 떠올라야 돼. 아, X가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맞아. 네. 두 놈을 합집합 또는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놈이 나와. 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포함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야. 네. 알겠지? 그 이후에 누가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죠. 다시 둘 중에 한 놈을 계산했더니 한 놈의 결과물이 나왔어. 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무조건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야 지금 교집합이니까 누가 작아? X가 작아. 그쵸? 따라서 여기 X, A 이렇게 되는 거죠. 아, X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얘네도 마찬가지. A-B와 X를 했더니 X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포함관계라는 거죠. 네. 근데 합집합은 큰 거 나와 작은 거 나와? 큰 거 나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선 기호로 나타내면 A-B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시면 A가 있고 X가 있는데 그 X 안에 A-B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해될까요? 아무튼 두 식을 정리하면 이거였겠다. A-B에 이거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네. X란 놈은 우선 A의 부분집합이다. 네. 그리고 A 빼기 B가 뭐죠 지금? A 빼기 B가? ABC. A, B, C D, 2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 B, C 얘는 A, B, C인데 얘가 지금 X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렇다면 A와 B와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A의 부분집합인데 네. A하고 B하고 C는 무조건 O인데 네. 따라서 얘네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네. 뭐만 물어보면 돼? D하고 E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내용들인데요. 그냥 지금 간단하게만 언급만 할게요. 봐봐. 교환 법칙.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안 된다고요? 그죠? 하지만 합집합, 교집합은 된다. 결합 법칙 보세요. 아, 이렇게 묶구나, 저렇게 묶구나, 똑같다. 네. 분배 법칙. 아, 분배가 되는 거. 그렇다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봐봐, 그쵸? 봐봐. 얘랑 얘를 봐봐.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왜 이렇게 분배를 안 해? 뭐, 분배를 안 한다기보다는, 왜 분배 법칙을 따로 명시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게 되냐면, 얘네들은 똑같이 합집합이죠. 네. 얘는 서로 다른 종류예요. 네. 그래서 다른 종류일 때는 분배 법칙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같은 종류일 때는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분배 법칙 하면 안 됩니까? 아유,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해도 똑같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실까요? 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사용하는 애들이 다르다. 네. 아시겠죠?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네.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연습이 된 후에 나가야 돼서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 알겠죠? 헤어지시오. 네. 아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우선 대표 유형들 있죠? 그 대표 유형서부터 먼저 좀 풀어보죠.